전산세무 1급 93회 법인조정 1번서부터 2번까지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법인조정을 할 때 손조정을 좀 내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설명을 할 때는 기초하고 기말도 내는데 나중에 시험이 다가오게 되면은 학생들한테 기초하고 기말은 안 내도 되는데 기중분계, 대손 발생한 분계나 아니면 전년도에 대손 발생한 분계는 좀 내라는 편이거든요. 그래야 이제 프로그램에는 100% 조정이 다 안 떠요. 그래서 한 80% 정도 뜨는데 그 안 뜨는 20%를 골라내실 수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저는 설명할 때도 조정을 좀 내면서 할 거예요. 그러고 제가 손 조정을 안 내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손 조정을 이제 안 내는 게 오프라인 수업에서 첫 수업할 땐 제가 내줘요. 근데 이제 수업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 계산이 좀 계산할 때 좀 복잡한 거 적수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들 뭐 업무무관 지급이자 계산이라든가 가지급금 인정이자 혹은 이제 컴퓨터가 한도 계산을 자동으로 내주는 접대비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입력만 잘하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내는 편은 아닙니다. 되셨죠? 그래서 충당금, 뭐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저는 손조정을 무조건 내는 편이에요. 되셨죠? 자, 그래서 아래 내려와서 손조정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자, 아래에 보면은 일단 대손충당금 T 계정이 있어요. 여기 아마 합계 같아요. 나와 있는 게 이제 합계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대손충당금 조정면세서에서 위에 잔액조회로 한번 봐볼게요. 자, 잔액조회가 일단 우리 문제에서 외상매출금 받으러 온 공사미수금이래요. 그래서 외상매출금 같은 경우는 108번이고요. 그리고 받으러 오면 이제 110번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조회는 109번부터 111번까지 조회를 해요. 그러면은 조회를 해보게 되면은 기초께 320만원 있대요. 그럼 요거하고 요걸 더하면 이제 320만원 되시죠. 그리고 기중에 설정하신 거 증가하신 게 217만원 있대요. 감소하신 부분은요. 단기에 245만원이 감소하셨는데 65만원에 180만원을 감소하시면 245만원이시죠. 다음에 기말은 292만원이 잡혀있대요. 292만원. 그러면은 요거 이제 확인해보면은 공사미수금에 대해서는 대손이 안 잡혀있네요. 자, 공사미수금은 112번이니까 113, 123을 쳐보면은 안 잡혀있네요. 확인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T 계정을 찾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시게 되면 이게 합계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거를 강의를 한번 처음에 찍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시 찍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면서 옆에다 이렇게 부인액, 전기말 부인액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써놓는 편이에요. 기초 옆에다가. 되셨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조정을 한번 손 조정을 한번 내보게 되면은 전기에 원래 세법은 총액법으로 대손충당금을 바라보거든요. 근데 회사는 이제 보충법으로서 재무회계상 처리를 하시죠. 그래서 회사가 잡아놓은 보충법 금액을 세법상에서 바라볼 수 있게 총액법으로 바꿔주시는 분계를 이제 내요. 근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회사가 보충법으로 얼마 잡았고 이게 총액법상에 얼마가 잡혀야 되고 이거를 확인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에 대한 이제 전년도 말에 잡으신 대손충당금에 대한 분계는 그냥 총액법으로 바라보고 분계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320만 원을 회사가 잡았거든요. 그래서 대손상각비로 320만 원을 잡았고요. 대변의 대손충당금으로 320을 잡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세법상에선 그 중에 60만 원이 부인됐거든요. 그럼 인정되는 거는 두 개를 빼시면 260만 원이 인정이 되시죠? 그래서 세법상에서는 대손상각비가 260만 원, 대손충당금이 260만 원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거에 대한 조정을 이제 보면은 회사는 비용을 지금 320을 잡았는데 세법상에선 비용을 60만 원 덜 잡았죠. 그러니까 조정으로는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한도 초과 혹은 부인액이라 그러시죠. 그래서 대충만 적을게요. 저는 대손충당금 부인액이 60만 원이 있습니다. 라는 상태에서 올해 이제 조정이 시작이 되시는 거예요. 요 이제 60만 원 있다라는 게 요게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그리고 마저 이제 계속 보면은 기초가 되시면은 회사는 보충법상의 회계 처리를 할 때는 회계 처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충법이라는 거는 회사가 잡아놓은 대손충당금에서 올해 대손 발생되는 걸 차감을 하고 결산이 됐을 때 내년에 이제 대손충당금이 얼마를 발생할지 추정을 해서 모자른 금액을 추가로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기초에 이제 조정이 분계가 없고요. 그리고 총액법으로 봤을 때는 총액법은
전년도에 다 받던 대손 충당금 있으면은 그거를 제로로 만들어서 0으로 바꾼 다음에 결산 때 기말 금액을 통으로 다 잡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총액법상으로 봤을 때는 회사의 총액법 대손 충당금이 320만 원이 더 없어지고 대손 충당금 환입이 320만 원이 오시는 거예요. 요렇게. 이해되세요? 조금 요렇게 바꿀까요? 요렇게. 이해되시죠? 그리고 세법상에서도 똑같이 총액법이니까 대손 충당금이 260만 원이 없어지고요.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이 260만 원이 없어집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원래 대손 충당금 환입은 일반 기업 회계에서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부회 계정이고요. 그리고 기타 채권 같은 경우 영업의 수익이신데 이게 세무 조정하실 때는 판관비의 부회 계정 그러면은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수익으로 보셔도 괜찮아요. 됐죠? 원래 정확한 의미는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판관비의 부회 계정이에요. 그래서 수익으로 보셔도 괜찮기 때문에 조정하실 때는 회사에선 수익을 320을 잡았는데 세법상에선 260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60만 원 덜 잡혔죠. 그래서 들어가시는 조정이 입금불산입, 전기 대손총당금 부인액 60만 원, 다음에 유보감소가 뜨시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보고 비교를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전년도께 올해 추인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자동 추인 유형이 몇 개가 있는데 자동 추인 유형은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게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지금 부인액 대손충당금 부인액 이거 대손요건 미비 아닙니다. 아셨죠? 대손충당금 관련이에요. 다음 두 번째 대손요건 미비라는 거는 이제 위에 거 말씀을 잠깐 하면은 대손요건 미비 같은 경우는 회사가 대손 발생 분기를 잡았는데 세법상에서 그게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 다음 두 번째는 재고 자산의 평가가 있어요. 요것도 이제 다음 연도가 되시면 자동 추인이라서 그냥 뒤집어 주시면 돼요. 추인으로.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는 이제 판단하시기 좋은 쪽으로 바라보시면 좋고요. 다음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하나가 뜨고요. 이따가 이제 프로그램 입력하시면은 전기권은 제가 샘플로 그냥 예제로 보여드린 거고 단기서부터 요 밑으로 하셔서 조정이 뜨실 거예요. 그래서 조정 하나가 있고요. 다음 그리고 나머지 조정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는 보충법으로 회계 처리를 했을 텐데 세법에서 총액법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요 사이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보충법 총액법으로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저거는 입력하실 때 보충법 총액법 나눠서 보시면 헷갈려요. 되셨죠? 그래서 저는 기중에 발생하신 분께는 대손충당금이 있는 보충법으로 내는 편이에요. 그래야 입력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4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대손 발생 분께는 보충법으로서 회사 걸 잡을 거예요. 되셨죠? 다음 여담이지만 이제 총액법상에서는 대손충당금이 현재 한 푼도 없는 상태가 됐죠. 그럼 이제 만약에 이제 회사가 총액법으로 잡게 되면 전부 다 대손상급비로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법상에서 인정이 안 되면은 비용이 인정이 안 되니까 조정들이 기중분기가 전부 송금불산입이 돼요. 되셨죠? 이건 제가 미리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송금불산입 조정을 낼 거예요. 자, 그래 4월 5일서부터 이제 저는 원장을 찾아보는 편이에요. 그래야 확실하거든요. 4월 5일에 대손충당을 상기하였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불확실하게 적혀 있을 때는 원장을 찾으셔야 돼요. 원장을 한번 찾아보면은 대손충당금 조정명세서에서 위에 보면 원장 조회가 있습니다. 클릭. ESC 한번 누르시면 날짜로 맞춰져요. 0405 0405 다음에 받으러 온 거라고 문제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110 110 혹은 F2 눌러서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래서 받으러 온 대손상계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회사 분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가 대손충당금 받으러 오면 잡았죠? 자, 그럼 분기를 한번 적어보면은 사변에 대손충당금 100만원, 대변에 받으러음 100만원. 되셨죠? 그러면은 이게 부도가 6개월이 경과했잖아요. 그럼 이제 대손에 대해서 처리하시는 방법은 신고 조정도 있고 결산 조정도 있죠. 그 중에서 이제 결산 조정에 따지는 조정이시거든요. 그래서 6개월이 경과하시면 비만 계정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대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산 조정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문제 푸시면서 이러실 수 있어요. 저 100만 원이 비만 계정이 비만 계정을 이제 제외하고 100만 원일 수도 있잖아요. 받으러음이 100만 1000원이었는데 1000원을 제외하고 나서 100만 원을 처리한 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요거를 거래처원장에 가서 한번 찾아보게 되면은 4월 5일 거니까
1월 1일부터 4월 4일 예정 과목은 바드러움. 거래처는 지금 어디 거냐면은 안 나왔네요. 자, 아까 원장조에 있던 것 같은데 아까 성원이었던 것 같은데 성원전공이죠. 자, 그래서 성원전공 엔터 112 엔터 치면은 전기요율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가 회계 처리를 할 때 비만 계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통으로 다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들어가시는 금액은 세법상에서는 차변에 대손 중단금 비만 계정 1,000원을 빼서 99만 9천원, 대변에 바드러움 99만 9천원. 그래서 1,000원만큼 세법상에서 덜 인정했죠. 그래서 송금불산입 대손으로 처리한 금액 중에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000원 비만 계정 다음에 단기 발생분이니까 유보 발생이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요거 대손 충당금 아닌데 대손 상각비예요. 되셨죠? 대손만 쓸게요. 대손 상각비입니다. 현재 세법상에선 총액법이니까 대손 충당금이 한 푼도 없기 때문에 다음 또 갈게요. 자, 그러고 6월 10일 거 마저 찾아볼게요. 0610 자, 그러고 6월 10일 거는 외상 매출금이네요. 108 자,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요, 회사가 대손 충당금 50만원, 외상 매출금 50만원 잡았네요. 자, 그러면은 대손 충당금 50만원, 외상 매출금 50만원. 괜찮죠? 그러면은 사망 같은 경우도 결산 조정 사항이시죠? 그래서 사망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행방불명 되시거나 이런 것도 결산 조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회계 처리를 했기 때문에 세법상에서도 인정이 돼요. 대손 50만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50만원. 그래서 회계 처리가 두 개 동일하기 때문에 조정은 없어요. 되셨죠? 자, 7월 25일 거 보시면은요, 거래처에 부도 발생으로 라고 적혀 있으시죠? 부도는 6개월이 경과해야 되시죠? 자, 그래서 회사가 회계 처리된 것도 찾아보면은 7월 25일 바드러움. 그러면은 회사가 지금 이렇게 80만원 회계 처리를 해놨네요. 그러면은 대손 충당금 80만원 대변에 바드러움 80만원인데 6개월 아직 경과 안 됐죠? 7월 25일이시면요, 날짜 세 보면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내년 1월 달부터,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대손 처리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세법상에서는. 그래서 세법상에서는 대손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X, 그러고 비용 잡은 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손 요건 미비, 금액은 80만원. 다음에 유보. 다음, 그러고 9월 18일, 9월 18일은 제 생일입니다. 자, 그래서 9월 18일 회수기일이 6개월 경과했죠. 소액 채권 얘기신데, 소액 채권은요 올해 이제 개정됐어요. 그래서 금액이 30만 원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회수기일 받기로 한 날짜가 6개월이 지나게 되면은 대손 요건으로 인정이 됩니다. 결산 조정으로서. 그래서 금액 올해 이제 한도 개정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9월 18일 외상 매출금 이렇게 보시면은 회사가 회계 처리를 냈죠. 그리고 이것도 만약에 결산 조정이니까 회사가 회계 처리를 안 내셨으면은 세법상에서도 인정이 안 돼요. 되셨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 15만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15만원이신데 세법상에서도 인정이 돼요. 대손 상각비, 다음에 외상 매출금 15만원. 그래서 세무조정은 없어요. 괜찮으시죠? 자, 그러고 여기에서 이제 한도를 내셔야 되는데, 회사는 이제 보충법으로서 얼마를 잡았냐면 T 계정을 보면은 217만 원을 잡았대요. 그래서 이 자리가 대손, 자리가 모자라니까 대상만 쓸게요. 대손 상각비 217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217만 원. 이렇게. 근데 총액법상에서는 대손 충당금이 한 푼도 없었죠. 그래서 결산이 되시면요, 기말 금액을 다 잡아요. 그래서 다 잡게 되면은 대손 상각비 292만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292만원 이렇게 잡히거든요. 그러면은 세법이 바라보는 건 총액법이니까 회사가 잡은 보충법과 세법이 바라보는 총액법의 사이를 맞춰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 금액을 총액법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금액을 뭐라 그러시냐면요, 보충액이라 그래요. 되셨죠? 그래서 보충액은요, 요 대손충당은 보충법상 대손충당금의 금액과 다음에 총액법상 대손충당금의 금액의 차이 금액이 보충액이에요.
되셨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 분계를 안 내도 결산 분계를 안 내도 10일 30일 분계를 안 내도 결과적으로 회사가 잡은 기말 금액과 다음에 회사가 설정한 이제 설정 금액을 빼시게 되면요 나오시는 게 보충이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 보충이익이 75만 원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292만 원 마이너스 217만 원 하시면 75만 원이에요. 되셨죠? 그래 75만. 왜 75만 원인지 이해되시죠? 보충법의 금액을 총액법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되셨죠? 그러고 세법상의 한도는 세법상 채권 잔액에서 곱하기 맥스 가로 열고 1%와 대손 실적률 중에 큰 금액을 곱해서 한도 계산을 하시게 되는데 대손 실적률 같은 경우는 세법상 대손 금액 쉽게 이제 요거예요. 요거 제가 동그라미 치는 거. 다음에 나누기 세법상 기초채권 잔액을 나눠주시게 되면은 대손 실적률이 나와요. 근데 이제 위에 보면은 대손 실적률이 1%래요. 이런 말이 있으시면은 계산을 안 하셔도 돼요. 없으시면 계산을 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법상 채권 잔액이신데 세법상 채권 잔액 같은 경우는 제가 첫날이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면 1억 천에 2천만 원에 3,200이 있으시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상 채권 잔액이 1억 천에 플러스 다음에 2천만 원 받으러음에 다음에 3,200만 원 공사미수 금액 세법상에서 지금 대손 처리한 거 인정 안 된 게 있어요. 그럼 요 1,000원 같은 경우 송금불사입을 더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회사에선 받으러움이 100만 원이 줄어들었다고 적었는데 세법상에서는 받으러움이 99만 9천 원 줄었다고 적었어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세법상에서는 1,000원만큼이 자산이 늘어나 있는 상태가 돼요. 다시 감소가 100만 원이 회사는 100만 원을 감소를 잡았는데 세법상에서는 99만 9천 원을 잡았죠. 그럼 두 개가 감소 잡은 게 이제 다르잖아요. 바라보는 관점이. 그러다 보니까 세법상에선 감소를 1,000을 덜 잡은 거예요. 그럼 그걸 뒤집어 생각하면은 세법상에서 자산이 늘어나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송금불산입 금액은 플러스로 1,000원을 잡아주셔야 되고요. 아래 내려와서 송금불산입으로 80만 원도 있었죠. 그래서 플러스로 80만 원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시게 되면 이게 다시 더하시게 되면 이게 세법상 채권잔액이시고요. 그래서 나오시는 금액이 얼마냐면은 계산을 한번 해보면 1억 6,280만 1,000원이시거든요. 그래서 1억 6,280만 1,000원에 대손실적률 1%로 간주한다 그랬으니까 그냥 1%겠네요. 1% 곱하시게 되면은 나오시는 게 요게 세법상 한도예요. 162만 8,010원 되셨죠? 제가 오프라인 수업하면서는 좀 잘 안 저는 편인데 온라인 수업하면 좀 긴장을 좀 많이 해요 사실 이 문제풀이를 할 때는. 왜냐면은 한번 틀리면 편집을 하려 그래도 뭐 인코딩을 거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조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좀 원테이크로 갈라 그래요. 한번 찍으면 시작하면은 끝까지 안 틀리게. 그래도 틀리더라고요 조금씩은. 그래서 긴장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세법상에서는 대손상각비 금액 162만 8,010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162만 8,010원. 그래서 회사에서 총액법으로 바라본 금액과 세법상의 총액법으로 바라본 금액의 차이가 조정금액 한도 초과인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 계산을 내보면 292만 원 마이너스 162만 8,010원 이렇게 하시면요. 요만큼이 한도 초과인 거예요. 그래서 송금불산입 대손충당금 부인액 금액 129만 1,990원 다음에 유보가 되실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럼 이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입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이제 주황 색깔 번호부터 쫓아다니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번 자리 뭐냐면은 회사가 회계 처리한 내역과 세법상에 인정되는 내역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날짜별로 이제 보게 되면은 회사가 회계 처리 낸 게 4월 5일이네요. 자, 4월 5일. 자, 계정 과목은 지금 첫 번째가 바드러움이시죠? 자, 바드러움. 저는 코드를 아니까 110 엔터.
혹은 F2 눌러서 검색하셔도 돼요. 자, 채권 내역은 매출 채권이시죠? 자, 1번. 대손 사유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게 6개월 경과였어요. 그죠? 그래서 5번. 금액은, 자, 회사에서 잡은 거 100만원 잡았죠? 100만원.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보충법을 내는, 회사 거를 이제 기준분계 보충법을 낸 이유가 있는데, 회사가 대손 충당금으로 잡았는지, 대손 삼각비로 잡았는지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충법 분계를 내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회사가 지금 대손 충당금을 잡았죠? 그래서 여기다 치셔야 돼요. 자, 그러고 대손 충당금이 100만 원이죠. 그러고 세법상에서는 그거를 99만 9천 원 인정했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으로 시인액 인정되는 게 99만 9천 원입니다.로 쳐주셔야 되고요. 부인되신 게 1,000원 있으셨죠. 대손 충당금 중에 1,000원이 부인된 거죠. 그래서 1,000원을 쳐주셔야 됩니다. 부인에게. 만약에 회사가 분계 처리를 이렇게 50만 원을 내고 대손 삼각비로 50만 원을 냈다 라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알아보실 수 있죠. 둘 다 차변이에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세법상에선 지금 인정되는 게 99만 9천 원 동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둘 중에 뭐에 대해서 비만 계정을 잡아야 돼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회계 처리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대손에 대한 회계 처리는 대손 충당금을 먼저 쓰고 다음에 모자라거나 이제 없는 금액, 대손 충당금이 모자라는 금액은 대손 삼각비로 쓰시죠. 그럴 때 이제 대손 충당금은 전부 다 50만 원 인정된 케이스에서 대손 삼각비 중에 49만 9천 원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99만 9천 원이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태 회계 처리였다 그러면은 대손 충당금으로 인정되는 게 50만 원이고요. 다음에 대손 삼각비로 회사가 50만 원 잡은 것 중에 49만 9천 원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대손 삼각비 중에 1,000원이 부인됐습니다. 이렇게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법 분계를 낸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자, 다시 갈게요. 저도 대손 충당금이 총액법상엔 없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보충법을 낸 거예요. 입력하기 이게 더 편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99만 9천 원, 1,000원. 괜찮으시죠? 자, 다음 아래 내려와서 그 다음 날짜에 보면 6월 10일이시죠? 자, 0610. 자, 외상 매출금이죠? 108번 매출 채권이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게 사망이었던 것 같아요. 사망 맞죠? 자, 그래서 나와 있는 거, 자, 사망 실종 3번. 금액 얼마 잡으셨냐면요. 자, 외상 매출금 50만 원 잡았죠. 자, 50만 원. 그리고 이거 전부 세법상에 인정이 됐죠. 그죠? 그리고 또 회사가 대손 충당금 잡은 걸 인정을 한 거죠. 그래 대손 충당금 시인액 자리에다가 50만 원. 내려와서 자, 그 다음 날짜가 7월 25일이었던 것 같아요. 7월 25일. 0725. 자, 그러고 받으러 온 거죠. 그러고 얘도 매출 채권이고. 그러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부도가 6개월 경과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보통 여기에다 대손 요건 미비라고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기다 쓰실 때 부도 6개월 미경과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차피 아래 사유가 없었으니까 해당되는 사유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시는 게 80만 원을 잡았죠. 자, 그래서 80만 원 중에 회사는 세법상에선 전부 인정이 안 됐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대손 충당금 전부 인정이 안 됐죠. 그래 대손 충당금 잡은 것 중에 80만 원이 다시 80만 원이 부인됐습니다. 라고 부인액 자리에 80만 원을 쳐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내려오시고 자, 9월 18일. 자, 외상 매출금 잡았죠? 회사에서. 그래서 외상 매출금 108번 매출 채권이시고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회수기일 6개월 경과 있는 건데 없어요 사유가. 되셨죠? 그럼 이것도 치시면 돼요. 회수기일 6개월 경과 혹은 대손 요건 충족. 자, 금액 15만원. 그리고 회사가 대손 충당금 잡은 거를 세법상에도 인정을 했죠. 이해되시죠? 대손 충당금 잡은 걸 인정을 했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 시인액 자리에 쳐주셔야 돼요. 시인액 자리가 15만원. 괜찮으시죠? 그러고 아래 내려와서 계정 과목 자리에 탭 누르면 내려져요. F2 누르셔도 되는데 불러오기를 누르시면은 위에 V넷까지 딸려서 들어와요. 그래서 불러오기 누르시고 예. 그러고 아래 내려오셔서 필요 없는 계정이 있으시면 지우시면 돼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온 공사 미수금 있죠? 그래서 아래 내려와 보면은 미수금 있죠? F5 누르셔서 엔터. 그러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제가 아까 계산했던 거 비교해 드릴게요. 자, 요렇게 장부상 채권이 있어요. 그래서 장부상 채권이 요렇게 있고요. 이해되시죠? 그러고
비만 계정 1,000원에 80만 원까지 해서 바드러움에 대해서 부인된 게 있었죠. 그래서 단기에 부인돼서 합계되어 있는 게 80만 1,000원이 바드러움께 있습니다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더하셔서 세법상 채권잔액 같은 경우는 1억 6,280만 1,000원, 1억 6,280만 1,000원 이해되시죠? 그러고 아래 내려오셨을 때 요게 요렇게 이어져요. 되셨죠? 그러고 실적률이 있으시면 실적률 넣으시면 되고 없죠. 지금은 1% 간주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본율 그냥 그대로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1%. 그래서 두 개를 곱하시게 되면은 옆에 한도액이 이렇게 나와요. 아까 손계산 해드렸죠. 그러고 옆에 보시면 단기 계상액이 있으신데 요 자리는 이제 뭐냐면은 보충법상 금액. 요 자리는 보충법상 금액. 그러고 요게 플러스 보충액이 돼서 계자리에 뜨는 게 총액법상 금액. 이해되세요? 그래서 회사가 보충법을 얼마 잡았냐면요. 217만원 잡았죠. 그래서 보충법을 217만원. 그러고 여기에서 보충액이 아까 얼마였냐면은 75만원을 더해주게 되면 총액법으로 바뀔 수 있는 금액이었죠. 그래서 보충액 자리가 75만원. 그래서 총액법이 292만원, 총액법이 292만원. 이해되세요? 292만원. 되셨죠? 자, 그래서 한도 초과가 손계산한 것처럼 요만큼이 뜨고요. 자, 그리고 장부상 기초 잔액이 얼마 있었냐면요. 요건 이제 1월 거. 단기 이제 기초 거 이제 추인되시는 거예요. 장부상 이제 기초 금액이 얼마 있었냐면 320만 원 있었죠. 320만 원. 기 중에 환입된 게 없어요. 이건 이제 총액법상의 이제 환입이라고 제가 바라봐 준 건데 보충법상에선 환입된 게 없으시죠? 기 중에. 자, 그래서 환입된 거 치실 필요 없고요. 10번 자리 충당금 부인 누계가 있는데 기초에 부인 누계 얼마 있는 상태에서 넘어왔냐면은 60만 원 있는 상태에서 넘어왔었죠. 그래서 60만 원이 부인 누계가 있습니다. 그럼 세법상에서 바라보는 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동 추인 60만 원 되셔야 됩니다. 라고 떠요. 이해되시죠? 그래 조정은 총 4개를 치셔야 돼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F3을 누르시면은 조정이 뜹니다. 위에 조정 등록 F3이거든요. 뜨시면은 이렇게 조정이 나오시는데 문제 출제자가 이 대손금 관련 조정을 각각 하세요, 합쳐서 하세요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따로 치셔도 답으로 인정이 되고요. 합쳐 치셔도 답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요 대손 부인액이. 근데 저는 따로 칠게요. 되셨죠? 왜냐면 하나는 이제 바드럼 비망이고 하나는 이제 대손요건 미비니까 알아보기 쉬우라고 따로 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직접 입력을 누르고 치는 편이거든요. 이게 F6이에요. 되셨죠? F6 누르시면 이렇게 눌려요. 그래서 대손요건 미비가 얼마 있었냐면은 80만원의 유보가 있었고요. 다음 그러고 비만 계정이 1000원 있었죠. 그리고 유보 1번 엔터 치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부인액이 129만 1990원 유보. 탭 누르시면 옆으로 넘어가져요. 혹은 방향키 안되네요. 탭 누르시면 넘어가져요. 자, 그래서 왼쪽으로 올 때 넘어가지거든요, 방향키가. 자, 그래서 옆으로 넘어가셨으면은 전기의 대손 충당금 부인액이 얼마 있었냐면 60만원 있었죠. 요거는 유보 감소로써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이 여기까지고요. 아까도 이렇게 풀이하게 했는데 제가 이게 사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전에 찍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원판 나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가지급금 얘기신데, 자, 가지급금 갈게요.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인데 요거 이제 부당행위예요. 그래서 대표이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특정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되지 않게 돈을 이제 가지급금이 나와서 대표이사가 가져가시게 되면은 회사에 이자를 잘 납부하시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표이사가 회사에 돈은 빌려갈 대로 빌려가고 이제 회사 돈은 대표이사 돈이 아니죠. 주주들 돈이잖아요. 그래서 회사 돈은 가져갈 대로 가져가고 회사에다 이자는 이제 내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되시면은 야, 너 그거 잘못된 행위야. 부당한 행위야. 너 이자 안 낸 부분은 회사에다 강제로 이자를 좀 물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대표이사 거라면 상여, 그러고 그 외에 이제 뭐 주주와 관련된 거라면 배당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요. 그럼 이제 상여 관련되시게 되면은 그것도 소득세랑 이어지셔서 인정상여로서 또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지급금 내역은 이걸로 치시면 되고요. 이거 말고 가지급금 가주금은 없대요. 되셨죠? 그럼 가지급금만 있나 봐요. 자, 그러고 아래 보시면은 가지급금 관련돼서 약정 이율이나 수령된 이자는 없대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회사가 수령한 이자는 없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내려오시게 되면은요, 차입금 내역이 있으신데 이 중에 특수관계자 차입금 같은 경우 인정하시면 안 돼요. 입력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특수관계자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하고 말 그대로 관계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의 뭐 이득을 위해서 조금 이제 도와줄 수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연이율 부분 같은 경우를 이제 조정해 줄 수 있는 맘대로 이제 변동시켜 가지고 연이율 부분을 강제로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포함하시게 되면은 이자율이 정상적인 이자율 계산이 안 돼요. 가공된 이자율 계산이 돼 버리거든요. 특수관계자건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제가 요거 아까 문제풀이에다 적어놨는데 원칙은 가중평균으로 하셔야 되고 예외는 당좌대출이에요. 이 예외 당좌대출은 뭐냐면은 위에 모두은행도 특수관계자고 다음에 OK도 특수관계자고 우리저축은행도 특수관계자시면은 전부 특수관계자면 차입금 내고에 쓸 수 있는 게 없겠죠. 그럼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계산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요걸 쓰면 안 되고 예외적으로 당좌대출 이자율을 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문제에서 뭐 이런 말 나오셔도 당좌대출 이자율 쓰시면 돼요. 다음은 세부담을 최소화를 가정화한다. 그래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얼마, 다음에 당좌대출 이자율이 얼마. 그럴 때는 둘 중 낮은 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가중평균 이자율을 딱 찍어서 안 주고 이렇게 계산하도록 주게 되면은 입력해 보시고 둘 중에 작은 거. 이해되시죠? 여담으로 가중평균 이자율 같은 경우는 4.6%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입력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구분은 다 했으니까 입력을 한번 해보면은 법인 조정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매수를 여시고요. 자, 위에서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를 눌러주시면은 가지급금 내역이 이렇게 떠요. 그래서 불러오기를 눌러주시고 얘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데이터 들어온 거 맞죠? 자, 그리고 가소금 내역은 없다 그랬는데 혹시 모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없네요. 안 뜨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뭐 대표이사를 쳐보면은 옆에 보시면 계정 과목은 가수금 없을 것 같거든요. 1번, 4번. 다음에 불러오시겠습니까? 1번. 자, 없죠? 자, 또 갑니다. 뭐 없다고 적혀 있었는데 한번 눌러봤어요. 다음 그러고 차입금 해보시게 되면은 아래 보시면 OK는 빼고 넣을게요. 자, 그래서 모두 은행 있죠? 여기서 F2를 누르시면은 거래처가 떠요. 그래서 모두 엔터. 다음에 확인. 확인.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자율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자율 3.5%라고 적혀 있죠? 적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입력하셨을 때 이 이자 비용하고 비교를 하세요. 되셨죠? 요게 어, 요 프로그램상의 이자는요, 이자율이 일할 계산이나 월할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치시면은 기본적으로 1년치 이자가 다 뜨도록 이제 프로그램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날짜를 한번 고쳐볼게요. 차입으로 바꾸고 6월로 바꿔도 이자가 변동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즘 이제 그런 문제가 잘 안 나오는데 예전엔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은 지금 요 3번 케이스 같이 세 번째 우리저축은행께 올해 차입을 했어요. 그래서 요 125만 원을 121만 5천 원 계산을 해보면은 2,700만 원이시죠? 4.5% 적용을 해보면은 121만 5천 원이에요. 요게 이제 이자가 그럼 계산해 보면은 연이자거든요. 근데 지금은 11월부터 12월까지죠. 그러면은 원래 2개월치만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그냥 문제에서 연이자로 주어준 거예요. 예전에는 요게 월이자나 일이자로 뜬 적이 있어요. 121만 5천 원이 아니라 다른 금액으로 뜨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다가 우리였죠? 이렇게 불러와서 여기다 아무 생각 없이 4.5% 엔터 땅 치면은 121만 5천 원 연이자가 뜨거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이거 확인 안 하고 요거 확인 안 하고 되셨죠? 그냥 쳤네 넘어가자 이렇게 돼 버리시면은 요 금액이 요 금액하고 다른 경우에는 가중평균 차이 비율이 다르게 떠요. 그래서 건의사항이 엄청 들어갔던 적이 있는데 나와 있는 금액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원래 이자 비용에 대한 계산은 일할 계산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그냥 연이자로 줘버렸는데 만약에 다르다면 꼭 확인해 주세요. 됐죠? 그래서 위에 을지를 눌러주시고 다음에 K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동으로 이자율이 넘어와요. 자, 그럼 인정이자 조정을 누르시면은요, 인정이자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회사 계상액이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회사 계상액이 없다라고 아까 그랬었죠. 필요한 이자는 없다고 가정한다. 되셨죠? 그래서 76만 7,184원이시잖아요. 그럼 간단한 손분계를 내보면은 제가 보통 가지금은 계산을 다 하고 손분계를 내거든요. 그럼 회사는 현재 회계 처리를 하나도 안 한 거고
세법상에서는 강제로 이자 수익에 대해서 76만 7,184원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세법상에서 수익을 더 잡았으니까 입금이겠죠. 그래서 인정이자 그리고 76만 7,184원 그러고서 이게 대표이사 거니까 상여. 이해되시죠? 주주거라면 뭐 배당이 되실 수 있어요. 특수관계자면 기타사 유출이시고 특수관계에 대한 법인회사나 개인회사면 기타사 유출이시고 되셨죠? 사업자라면 기타사 유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확인되셨으면은 조정 등록 이제 F3이죠. F3 내려오셔서 F6 직접 입력을 누르시고 인정이자 금액 76만 7,184원 76만 7,184원 아래도 있죠. 네, 정신이 없네요. 자 상여 엔터 까지 하셔가지고 조정이 끝이고요. ESC 한번 다음 ESC 한번 ESC 한번 그래서 원판까지 다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시고요. 자 나머지 강의 때 이제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